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면서 출소하는 입장을 밝힌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2년간 복역한 내용이었고요. 억울한 옥살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저한테도 계속 요새도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얘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금도를 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 같이 정치를 하면서 고생했던 분이 이제 뇌물을 받았고 네.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동정심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현직 국회의원들 또 집권 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예. 판결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형을 집행하고 있는 많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건데요.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일반론은 아니고요. 추미애 대표 말씀도 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그 발언이 경솔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요. 예. 그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9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억 그러니까 딱히 3억은 아닌데 이게 현금과 무슨 미국 달러 그다음에 수표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예. 대략 3억 정도 내외의 금액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예. 대법원에서 첫 번째 3억 그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3억과 세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은 이게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유죄라고 봤고 네. 5명은 혹시 좀 이게 조금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가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심리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8명의 다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죄로 났는데 네. 어쨌든 최소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0명 전원이 지금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 억울한 옥살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원이랄까 대법원의 권위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일반인들은 모든 판사분들이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다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네. 그 오죽했으면 유사용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데 예.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예. 사법부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점잖은 대법관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 최경환 의원의 어떤 공판에서도 판사분에게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재판관께서 그런 저한테 더 이상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판사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검사로서 한 15년 정도 복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수사나 재판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의견이나 어떤 희망사항을 전달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법관 또는 검사로서 자존심과 명예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정하고 정밀하게 재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5년 8개월을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다 들어줄 건 들어주고 검증할 것은 다 검증했다. 그렇네요. 예,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 대법원 판결 이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한만호 이 한신공영 대표가 이제 보도가 나서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네. 한 총리가 가서 위로금조로 2억 원을 줬는데 예.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안 받았다면 정치인이 돈이 어디가 나서 사업하는 분에게 2억 원을 위로금으로 줬겠느냐. 예. 그 하나만 봐도 이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훨씬 더 있다라고 그렇네요. 그냥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일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청취자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요거를 구성을 해주시면은 좀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총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이제 인사청탁에 관련 인사청탁을 해달라라는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은 검찰 수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그 진술이 옳거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1심, 2심, 3심 공이 다 이제 영업부 무죄가 나서 이제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네네. 요번은 이제 두 번째 한만호 이제 이 한신공영 대표 이사로부터 대략 3억씩 9억 원 정도의 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전원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이 이 받은 것이 맞다라고 유죄의 판결을 내려서 예.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한명숙 전 총리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건입니다. 예. 그 공판 진행 중에 5년 8개월 동안 불구속 기소, 수사를 받았다고 하셨지만 이 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인 게 이제 첫 번째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 직전에 네. 그 한만호 사건을 갑자기 병합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첫 번째 이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 사건이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뭐랄까 무리하게 한만호 씨의 사건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인데 네. 사실은 이제 검찰로서도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긴 했죠. 왜냐하면 기소 공소 제기를 하려면 조금 빨리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판결나기 하루 전날 했느냐라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예. 그 자체가 약간의 좀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예. 그 자체가 무죄의 무슨 결정적인 상황 증거나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그런 어떤 잘못된 뭐라 그럴까요? 좀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오늘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은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 이런 논리는 아전 인수격이고 내보남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체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그 많은 여당의 대표까지 정치인들이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주는 그 자체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네. 과거에 이제 민주운동을 하면서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대법원 판결 자체가 정치적인 판결이다. 검찰 기소도 잘못됐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사법부나 검찰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런 운동이어서 네. 사실은 많이 잘못된 사고의 기초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들 전 국민에게 이렇게 주는 것들이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제 새롭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새로운 인사들을 발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에 따라서 개혁을 하고 새 인물을 발탁하는 것은 좋은데 이 철학 자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와 어떤 걱정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게 하는 것이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한 거죠. 예. 그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한명숙 총리도 전 총리도 그렇고 사법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법개혁과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연결시킨다는 거. 그렇죠. 이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 되어야지. 예. 제대로 된 나온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랄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난 것은 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예. 그 생각 자체나 철학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 국민의당 입장에서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까지 이제 저희 나름대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세평이라든지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이제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네. 대체로 저희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예. 한 30년 이상 이제 열심히 재판 일선에서 재판을 주로 해왔다. 예. 그리고 개인적인 흥미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 어떤 이념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들 입장은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총괄해서 판단을 하겠다.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대체적인 어떤 의견들입니다. 네. 위험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네. 오죽했으면 구소영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데 예.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예. 사법부 신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점잖은 대법관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최경환 의원의 어떤 공판에서도 판사분에게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재판관께서 그런 저한테 더 이상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판사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을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검사로서 한 15년 정도 복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수사나 재판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의견이나 어떤 희망, 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형을 집행하고 있는 많은 옥중에 있는 사람들도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건데요. 예,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일반론은 아니고요. 추미애 대표 말씀도 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완전히 권위를 무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아니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께서 그 발언이 경솔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게요. 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9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3억, 그러니까 딱히 3억은 아닌데 이게 현금과 무슨 미국 달러 그다음에 수표 이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예. 대략 3억 정도 내외의 금액을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예. 대법원에서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다라고 판결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3억과 세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은 이게 한명숙 전 총리가 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유죄라고 봤고 네. 5명은 혹시 좀 이게 조금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가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심리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 8명의 다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죄로 났는데 네. 어쨌든 최소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10명 전원이 지금 유죄로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 억울한 옥살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네. 대한민국의 사법원이랄까 대법원의 권위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일반인들은 모든 판사분들이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다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도 갈 수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면서 출소하는 입장을 밝힌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2년간 복역한 내용이었고요. 억울한 옥살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저한테도 계속 요새도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얘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금도를 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 같이 정치를 하면서 고생했던 분이 이제 뇌물을 받았고 네.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서 동정심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현직 국회의원들 또 집권 여당의 대표 이런 분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예. 판결을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을 전달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법관 또는 검사로서 자존심과 명예각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정하고 정밀하게 재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5년 8개월을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명숙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다 들어줄 건 들어주고 검증할 것은 다 검증했다. 그렇네요. 예,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 대법원 판결 이제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한만호 이 한신공영 대표가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네. 한 총리가 가서 위로금조로 2억 원을 줬는데 예.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안 받았다면 정치인이 돈이 어디가 나서 사업하는 분에게 2억 원을 위로금으로 줬겠느냐. 예. 그 하나만 봐도 이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